올 벼농사에 태풍이 예상됩니다. 일조량이 많고 태풍은 비켜갔기 때문인데 풍작이었던 지난해보다도 수확량이 더 많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풍년 농사가 지속되면서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쌀값 문제도 반복되고 있는데 농민단체는 대북 쌀 지원이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부터 도내 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수능 최저 등급을 낮추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는 이렇다 할 태풍도 없고 예년보다 기상 여건이 좋아서 쌀 농사가 풍년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 가뭄이 벼 생육의 최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가 한눈에 또렷이 들어올 만큼 청명한 날씨. 벼 이삭들은 따가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논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올해도 풍년을 일궜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작년에는 약을 한 번이라도 했는데 올해는 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작황이 좋네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벼 수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벼 생육에 필요한 기상 여건이 작년보다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8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0.4도 올랐고 일조 시간도 5시간 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태풍도 없었고 목돌병 등 병충해도 비켜갔습니다. 더구나 이삭이 한창 여물 때인 요즘 같은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 오히려 나날이 여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햇빛이 계속 찌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에서 나락이 익어가는데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도내 생산된 쌀은 67만 9천 톤.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올해 역시 전년 생산량과 비슷한 대풍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렇게 풍년이 들면 쌀이 남아돌기 마련인데요. 현재 정부 창고에는 적정 재고량의 2배 가까이 되는 쌀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민단체는 북한으로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태풍 없이 풍년이 이어지면서 쌓여만 가는 곡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쌀 재고량은 140만 톤가량으로 적정 수준인 80만 톤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풍작으로 공급이 과잉된 물량 24만 톤을 정부가 사들이고 쌀 소비량도 꾸준히 줄면서 몇 년째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입쌀이 우리나라 연간 쌀 소비량의 10%인 40만 톤에 육박하면서 남아도는 쌀은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더 수입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 죽이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쌀 소비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상황.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수년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끊긴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쌀 지원이야말로 쌀 수급 조절로 농민도 살리고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게 농민단체의 생각입니다. 남북 농업과 관련된 어떤 교류 속에서 통일의 이 지금 대치된 상황에서 통일의 물꼬를 여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다. 풍년 농사를 일구고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 농민들의 요구처럼 대북 지원이 쌀 재고량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놓고 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이 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주시가 세운 재원 계획의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전주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 계획을 현행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최악이 될 것이고 환수 조치를 한다면 최소한의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종합경기장 내 컨벤션센터 신축 등 재개발 계획안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하며 중재에 나서왔지만 시가 자신들이 승인했던 기본 틀에서마저 벗어나자 아예 등을 돌린 것입니다.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할 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상호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가 대체시설 신축 의지가 있었다면 땅을 확보하려는 절차가 이루어졌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장 부지를 되돌려받아 자체적인 재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도기술심의위는 최근 시가 요청한 경기장 내 컨벤션센터 신축 계획안이 대체시설 건립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의 자체를 유보했습니다. 대기업의 쇼핑몰을 무산시키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김승수 시장의 계획이 전라북도에 이어 이번에는 일부 도의회에서도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물론 도와 전주시 간의 관계도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요구한 6조 5천억 원의 88%인 5조 7천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16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400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사업비는 21억 원만 반영됐고 태권도원 진입 도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신규 사업 억제와 사회 간접 자본 예산 감축으로 확보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정부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상버스를 확충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도내 도입 실적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 지역 저상버스 도입률은 12.5%로 전국 평균에 비해 6%포인트 낮고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3년 전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는 32%입니다. 오늘부터 도내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올해 도내 사립대들의 수시 모집에서 지난해와 가장 특징적으로 달라진 점은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폐지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광대학교는 2016학년도 전체 신입생 가운데 78.6%인 2,959명을 이번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자기소개서를 없앴고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는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의학과에서 자연계와 인문계열로 분할 모집합니다. 지난해 정시에 이어 수시에서도 문과생들이 한의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겁니다. 전형을 간소화해서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회의 폭을 더 많이 제공하는 데 두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77.6%인 2,119명을 수시에서 모집하는 전주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교과전형의 면접고사를 폐지했습니다. 모든 학과에서 문과와 이과 교차 지원을 허용해온 것과 함께 올해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인문계는 수학, 자연계는 국어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지 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만 적용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적성을 고려해서 대학 진학의 그런 선택의 문을 더 확장하고 열어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석대는 농어촌 학생과 만학도 등의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고른 기회 전형을 신설하고 문예창작과를 진천 캠퍼스로 옮겨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4년제 사립대학들의 수시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포함한 광주, 전남과 부산 등 남부권 교육감 6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 33명과 전국 중등 역사교사 2,200여 명이 국정화 반대 성명과 선언을 냈습니다. 도내 기간제 교사 3명 중 1명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도내 기간제 교사는 1,259명이며 이 가운데 33%인 413명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국 평균 53%와 비교하면 20%포인트가량 낮은 것이며 지난해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교비 횡령 혐의로 이사장이 구속된 서해대는 학내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일부 교수들은 자금 회수와 함께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은 법인 자금과 교비 등 1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주 전격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서해대 이사장실과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을 두고도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총장과 학교 관계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수들은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대학본부와 재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관련 보직 교수와 격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이사들은 그 이사장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 이사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횡령 사건과 학사 운영은 별개라며 이사장 구속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시 모집 기간인 요즘 학생 모집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인 문제고 학교는 학사행정, 학생들 수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장 구속 이후 이사회 측이 자금 출납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서해대 학내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와 선장 등이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무등록 선박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노후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한 혐의로 현장 소장 43살 김모 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인부를 태운 혐의로 선장 65살 김모 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28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서울과 전주 등에서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6차례에 걸쳐 4억 2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장애 요인이었던 벽골제 용수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또 완주군 공무원들의 정책 함양 프로젝트인 정책 디자인 스쿨이 첫 번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지역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현재 벽골제 용수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제방 중심부를 무너뜨리고 설치됐는데 이로 인해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큰 지장을 받은 대표적인 문화재 훼손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그동안 벽골제 용수로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올해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길이 3.8km, 폭 22m의 용수로 이설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200억 원을 작년 말에 확보하였고 올해 4억 원을 반영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7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제1기 정책 디자인 스쿨 발대식을 갖고 오늘부터 경북 7곳군과 부산시의 도시 재생사례 벤치마킹에 나섭니다. 완주군 정책 디자인 스쿨은 앞으로 타 지역 우수 사례를 지역 실정과 접목하거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새 지역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직원들로 틀에 얽매이지 않은 신선한 정책 마인드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홍삼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밀키 홍삼 하이초코와 홍삼 돈가스 소스를 지역 2개의 업체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진안군은 이번에 개발된 제품들이 다음 달 말 홍삼 축제 기간에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빈집털이와 농축산물 절도 등 농촌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2억 7천만 원을 들여
관내 135개 마을에 자위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장수훈은 특작 재배 농가가 많고 주민들의 노령화로 범죄 예방에 취약했던 만큼 주민 생활이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호남 의병장 이석용과 민초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창작 창극 천둥소리가 내일과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은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갖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술전시회 소풍전이 한옥마을 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덕진예술회관 재개관을 기념하는 공연을 내일 선보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있습니다. 전북 중장년 취업박람회가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생명사랑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법륜스님과 김재동이 함께하는 청춘 콘서트가 내일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16일까지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교육생을 신청받습니다. 제1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부안군 격포항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고 청명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 27도, 전주 29도 등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일부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